교사로 재직하며 2003년 학교급식 개선과 조례 제정을 위한 경기도 운동본부를 결성하여 16만 6,024명의 경기도민들의 서명을 받아 조례 청구인 대표로 경기도 최초 주민 발의를 통해 경기도 학교급식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김상곤 교육감과 함께 경기도 무상급식을 이끌어냈던 구희연 대표는 교사 퇴직 후에도 친환경 무상급식 경기도 운동본부 상임대표로 활동하면서 경기도 친환경 급식지원센터 운영위원장을 역임하고 최근에는 제3기 경기도 먹거리 위원장으로 선출되면서 학교급식을 넘어 1,400여만 명의 경기도민을 위한 먹거리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사실 한 1년 동안 회의 한번 하자고 이렇게 하다 많이 의기가 저도 많이 꺾였어요, 공무원들한테. 예. 그러나 이제 여튼 맡고 나서 책임감들은 항상 있죠. 그때 우리 경기도 친환경 급식지원센터 위원장을 하면서 그때 공무원들 또 도와 경기도 교육청의 관계들 이런 부분들을 누차 협력관계로 만들고 집행의 효율성을 하려고 했으나 이제 코로나도 있고 또 칸막이 부분들이 작동해가지고 결국은 아쉽게 1, 2기를 마치고 나와서 지금 먹거리위원회를 위원장을 맡았는데 어떤 거버넌스의 어떤 중요성들은 강조해도 나쁘지는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거버넌스의 가장 큰 핵심이 바로 행정이다. 행정의 어떤 전문성들, 그 다음에 철학들, 또 가치를 포함한 물적, 양적 뒷받침들, 그 다음에 또 행정의 인센티브들, 이런 부분들이 좀 망라되어야만 우리 민하고 협력을 할 것 같다. 특히 이제 행정 같은 경우에서 보면은 자기들이 어떤 고난 부분들이 침해 부분으로 많이 보는데 그러나 이제 시대가 많이 바뀌었고 협력 그 다음에 상생 이런 부분들은 바로 서로 윈윈이 아니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설득해 나가면서 가능하면은 이 공동위원장으로서 소통협력의 장을 끌어내겠다. 거기 첫 출발이 바로 끊임없는 의제 발굴과 의견 수렴과 회의 구조의 활성화다. 그리고 의원들과 그다음에 각 시군과 먹거리 시민들의 소통들, 장들을 만드는 것들, 그것이 바로 제 역할이다. 거기만 잘해도 아마 상당하게 50점 이상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죠. 그러나 학교급식을 벗어난 먹거리 운동은 그 시작부터 만만치 않았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시절 경기도는 민간 전문가를 채용하면서까지 푸드플랜 정책을 추진하면서 전국적인 모범으로 평가받았습니다. 그러나 김동연 지사 체제가 들어서면서 경기도의 푸드플랜 정책은 개점 휴업 상태에 놓이고 말았습니다. 김동연 지사는 도내 먹거리 진영에 민간 전문가 채용 건의를 무시하고 푸드플랜 정책의 컨트롤타워인 먹거리위원회도 이재명 지사 때 위촉됐던 제2기 먹거리위원회 활동이 종료되자 1년 동안 구성도 하지 않은 채 활동을 중단했습니다. 일단은 지금 현재 먹거리위원회 부분들이 1, 2기 부분들이 갔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고 나서 지금 서울도 마찬가지로 3기 조직하기가 힘들었고 위원회 경기도도 작년 11월 달에 이촉장을 카톡으로 받았다가 지금 이 3기죠? 예, 3기. 그런데 회의를 10월 31일 날 1년 만에 첫 회의를 한 거예요. 카톡으로 이촉장을 받고. 그래서 의촉장은 카톡 23년 12월 달에 받고. 예. 그래서 처음으로 정기회의 해가지고 그날 가서 이촉장을 한 명씩 받고 나서 회의를 하고. 그러면은 2기가 끝나는 거 2기는 12월까지였어요? 그렇죠. 의촉장만 이렇게 수여하고 활동이 그러니까 1년 동안 전혀 거의 활동을 1년 동안이 거의 없고 그래서 이제 2017년 집권한 문재인 정부는 다음 해인 2018년부터 본격적인 푸드플랜 정책을 추진, 2022년 말까지 전국 100개 지자체에 푸드플랜을 수립한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는 목표를 초과 달성했습니다. 2022년 말 기준 139개 지자체에서 푸드플랜을 수립한 겁니다.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푸드플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했습니다. 2019년 1월 경기도 먹거리 보장 기본조례 제정과 함께 경기도 먹거리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바뀌고 경기도 교육감이 바뀌면서 경기도는 푸드플랜 정책의 핵심인 친환경 학교급식이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푸드플랜 연구 용역을 마친 지자체들도 먹거리위원회 결성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일부 지자체에서는 민관 거버넌스로 운영되어던 학교급식 업무를 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도록 노골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늑장 출범한 제3기 경기도 먹거리위원회의 활동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31일 제3기 경기도 먹거리위원장으로 선출된 구희현 위원장은 분과 및 지역순회 활동 등으로 먹거리위원회를 활성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분과위원회가 지금 5개가 있어요. 먹거리, 지역 먹거리 보장, 문과부터 시작해서 지역 먹거리 계획분과, 그 다음에 이제 기획 조정 문과는 그냥 뭐 도하고 결정하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시민 협력 분과, 그 다음 식생활 교육 분과. 그래서 지금 하여튼 그 부분들이 지금, 그러나 이제 이혼수가 보니까 부족하더라고요. 이게 조례에는 50인 이내로 됐는데 부족하기 때문에 시행 세칙에 보니까 분과별로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공동위원장의 의지가 필요하다고 써있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행정하고 의논해가지고 전문가들 부분들을 해서 가능한 여러분들을 경기도에 영역별로 좀 모시도록 좀 노력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 안산에 사는데, 제가 안산 환경운동연합 대표로 하기 위해서 저를 안산에 먹거리위원으로 끼워 넣었더라고요. 그래서 갔습니다. 거기 갔는데 지금 작년에 만들어졌는데 회의 한 번 갔고요. 그 다음에 가니까는 외식업체 사장들이 3명이나 했어요. 그 먹거리위원 중에. 그러면서 먹거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부문에 대한 준비들이 덜 된 상태에서 진행이 되고 있다. 그런 우려점들을 좀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합된 경기도 급식 먹거리위원회 회의할 때 제가 진행하면서 했던 이야기는, 경기도 지금 현재 31개 시군에 먹거리 보장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만은 지금 유야무야되고 있거나 후퇴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경기도마저도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시군 부분들한테 컨트롤 타워하고 지원 체계가 되겠냐, 이 부분에 대한 분명한 점검이 필요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했었거든요. 그래서 시군의 먹거리위원들과 경기도 광역 먹거리위원들과 공무원들과 함께하는 이런 자리들, 워크숍이면 워크숍, 아카데미 이런 부분들을 좀 만들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 제 생각은 먹거리위원들하고 의논해서 행정으로 의논하겠지만은 현장 방문을 좀 실시를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안양군포에 막 영유아에 잘한 부분들부터 시작해서 저기에서 같이 참여하면서 형식적이 아니라 실질적인 피부로 느끼는 실태조사도 필요하고, 그래서 그것이 바로 점검 겸 어떻게 보면 성과를 내기 위한 하나의 현실 인식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구희현 위원장은 적극적인 소통으로 경기도와 교육청을 움직여낼 것이라며, 이를 위해 실질적인 이해관계자들이 먹거리위원회를 움직여낼 수 있도록 자문위원단을 구성해 먹거리위원회 활동을 견인해낼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일단은 말씀하신 대로 일단은 지금 11월 지금 1월 달에 지금 저기 의원도 수렴하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자문위원 그 구성 부분들을 다음 만건으로 제안하고, 그 다음에 되면 이제 서로 이제 좀 어떻게 이제 자문위원을 어떻게 뽑을 거냐, 그러면 이제 거기에 분과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이 있거든. 여기에서 추천하고, 그 다음에 공동위원장이 추천하고, 이렇게 하다 그래서 분과별로 배분하되 이제 나중에
사람들은 우리 많은 사람들이 자문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비공 조직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또 위원장하면 뽑고 막 뽑으면 또 어쩔지 모르겠지만 자문위원들을 모이게 하는 그런 것도 해서 12월 6일 날 급식 파업한다고 하잖아.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직영급식 안 되고 처우 개선을 하라고 해서 지금 제안했는데 학부모랑 해서 급식운동 이름으로 저기 도 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 한번 하려고 그래. 그래서 또 먹거리 위원장 하면서도 급식운동본부 있잖아. 같이 하면서 계속 같이 해서 양날기로 가는 거지. 그렇게 가서 가는 거지. 그래서